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지 함께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부분 살펴볼까요? 오늘도 역시 조금 이제 핫한 주제인데요. 네. 일단 그 용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근 일단 북한 리스크가 워낙 이제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감정이 상당히 상한 분들이 많죠.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이슈 단어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 언론이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좀 살펴보고요. 세부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 아마도 이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난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보죠. 네,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알고 계신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하면은 그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꺼내는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의미를 살펴보면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보이콧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2차 보이콧을 한다는 의미로 보이콧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항의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항의 대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불매운동은 1차 보이콧, 즉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1차 보이콧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 기업 혹은 나라들을 전부 다 보이콧해버린 거를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이슈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항의 대상인 국가뿐만 아니고 그 외에 교류하는 상부의 뭐 정부, 기업, 국가, 금융, 개인 뭐 모두를 다 제재하는 법안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최근에 2010년도에 이란의 어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때 시행했었죠. 포괄적 이란 제재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CISADA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란과 교류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때 전부 다 데미지를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어떤 달러화 은행 거래 자체가 다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5년도 이란의 핵 협상 타결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이란 그리고 이란과 미국 외 6개국은 이란 핵시설 관련 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사찰을 용인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합의안을 채택했었는데 합의안 같은 경우는 9월, 10월 각각 미국 상원과 이란의 어떤 의회를 통과했었고요. 그리고 이 협상문 조건이 이행될 경우에 경제적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해제가 좀 완료되었었고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원유 수출권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란이 원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이거를 아예 외국에 파는 것 자체도 불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란 원유가 나오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다른 생산국은 감축하고 동결 했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조금 봐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정상화돼서 다른 원유들과 똑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안인데요.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 2016년도 미국의 의회에서 처음에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원 지정과 함께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5년도에 처음에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일단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초에 1987년 우리나라 칼기 폭파 사건 이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북한과의 어떤 핵 검증을 합의하면서 다시 해제를 했었는데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논의는 계속됐었으나 사실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핵실험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돌아보면 사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사용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폭탄이 수소폭탄인지 핵실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약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기 어렵겠지만 직접적으로 데미지 받는 거 없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직접적인 나라 아무래도 북한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기에 정말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연간의 무역액이 60조 원을 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고객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정말 쉽게 꺼내지 못한 이유는 과연 자기네 나라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감안하면서 이런 카드를 들어서 북한에 데미지를 주느냐,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의 엄포 정도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아셔야 뭐 이런 관련 기사나 아니면 이런 시황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일단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제재안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서 미국이 일단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부분인데, 관련된 나라들 모두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가장 관련된 중국 데미지를 받아버리면은 중국과 가장 또 밀접한 관련돼 있는 미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북한의 구구절이 다가오면서 또 뭔가 추가적으로 도발이 나오면은 진짜 ICBM에다가 핵폭탄 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이런 거 나오면은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이 또 애매한데 또 거기다 또 찬물을 살짝 부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사실 3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할 만한 그 단어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용어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뭐 실현 되든 안 되든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또 미국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결론을 지어서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국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좀 전망을 해봤고요. 앞으로 향후 투자 방향까지도 좀 잡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미국의 뒷북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그 레이버데이에서 그 우리나라 치 노동절이죠. 미국이 하루 휴장을 하고 사실상 월요일 날 먼저 북한에 대한 데미지를 받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받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또 받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걸 또 받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생각보다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오히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저평가주들, 사실 거래량 없고 저평가인 종목들 지금 매수하기 정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일 시장이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2,400포인트 기록했었죠. 그 2,400포인트 쉽게 뛰어넘을 것 같고요. 2,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투신권과 기관들의 수급에 중심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투자와 너무 같이 쏠리지 마시고요. 중심 잡고 길게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흔들리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나만의 투자 전략을 잡고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분석 와이 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